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부가적으로 아이온큐 2024년 1월 인재 동향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지금처럼 주가가 힘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좋은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4년 1월 기준으로 살펴본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 동향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291명 대비 7명 정도 늘어서 298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6명이 새로 입사를 했고 3명이 링크드인 프로필 업데이트를 해서 근무하는 걸로 나타나게 됐고, 비핵심 인재, 이제 핵심 인재는 석사급인데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박사급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분 2분이 퇴사를 했고요. 핵심 인재는 1월 달에 5명이 입사를 해서 핵심 인재가 현재 전체 인원 대비 62% 정도 돼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핵심 인재 영입 동향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팀장 역할을 했던 분이 오셨고요. 시스코와 아마존 웹서비스, HP 쪽에서 AI 개발, AI 사업을 담당하시던 분이 또 오셨고,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신 분도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 추이를 보면은 22년 1월 대비 20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1년 기준으로는 한 50% 정도 쭉 우상향하면서 직원들이 계속 모이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런 뭐 커리어나 이런 경험도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 동향을 보면은 뭐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봤더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테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경력이 27년, 두 번째 28년, 세 번째 37년, 네 번째 22년, 마지막 분은 17년으로 굉장히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이 양자 쪽 사업이 워낙에 고도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신입급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특허도 많은 기업들이 앞서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온큐도 보면은 이런 뭐 20년에서 30년 또는 뭐 거의 40년 가까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샌드라 앤드루스라는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케팅 팀장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이 CEO 역할을 하시다가 현재는 아이온큐에 오셔서 이 경험 위주의 마케팅 그리고 이 고객 관리 쪽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근무를 하게 됐고, 하워드 락, 이 사람은 이제 시스코에서 IoT 솔루션 파트너십 담당자, 아마존 웹서비스에서는 AI와 머신러닝 사업 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HP에서 AI 사업을 개발하는 이 미주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온큐에 오셔서 이제 파트너십 전략 쪽 이사로 근무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미나 파이라는 사람은 HP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뭐 최근에는 비비드 메디칼이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아이온큐에 이제 수석 광학 연구자로 오게 되셨고, 제이슨 데비터라는 사람은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5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최근에는 모셔널이라는, 이거 이제 현대자동차가 해외 기업과 합작을 해서 만든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죠. 여기서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시다가 아이온큐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존슨이라는 사람은 서머피셔, 이제 뭐 실험실에 들어가는 뭐 온갖 공급 자재나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죠. 여기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다가 아이온큐의 엔지니어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성능을 관리하는 연구원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테랑들이 들어왔다는 점이 이번 달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보시면은 마케팅과 고객 관리 쪽 그리고 파트너십 전략 쪽,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으로 오셨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팬딩에서 멤버분과 1대1 미팅을 할 때 얻은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뛰어난 고객 관리나 마케팅,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도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4-5대를 팔아서 900억에 가까운 매출을 냈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매출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실적을 못 내면 잘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단기적으로 뭐 보이는 게 없어서 불안해할 수 있지만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결국 뛰어난 성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화제를 돌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찾아보던 중에 이 슈퍼개미 남석관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베스트 인컴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2000년대 중반부터 뭐 다수의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참가해서 1등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검증된 사람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피해라. 그리고 10년 내에 앞으로 가장 혁신적인 분야는 AI, 양자, 핵융합 기술이다라고 해서 이쪽 시장을 또 양자를 언급을 하셔서 아마 이분도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됐고요. 대신 많이 오른 종목들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트도 분석을 해서 시점을 잡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을 골라서 미리 쌀 때 사두고 많이 올라서 과열됐을 때는 팔아야 된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했던 가치 투자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팁을 주셨는데 골든 크로스 요거는 뭐 구글링 좀 해보시면 나올 텐데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로 뚫었을 때 그때 사고 반대로 데드 크로스 거꾸로 됐을 때는 매도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축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분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치 투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되게 유연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양자 기술을 앞으로 10년 내에 유망한 분야로 보셨다는 점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더 하이레벨급 투자자를 보면은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가 있죠. 이분은 피델리티에서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1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30%였고요. 이거를 누적으로 환산하면은 27배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함께 시장을 초과해서 수익을 달성한 대표적인 전설로 뽑히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 주가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불안하냐?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이다.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 없으면 반드시 희생되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뛰어난 기업을 찾는다. 그리고 투자해놨다 하면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AI, 양자, 핵융합 같은 미래 유망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에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뭐 망해버리면 손실을 보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한데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투자하는 내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멘탈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 순서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종목, 그 다음이 그 종목에 속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은 기업 주식을 사놓으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언젠가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25%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25% 싸졌으니까 사야겠다라고 확신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종목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유명하고 개인 투자자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우리가 투자했던 스토리, 투자 근거가 유지되는 한 기다리면서 지켜봐라. 몇 년 뒤에는 놀랄만한 실적이 나올 건데 피터 린치조차도 투자한 종목이 바로 단기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투자한 지 3, 4년째쯤부터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온큐 상장한 지 3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2년 반 정도 됐는데 회사에 문제가 없고 나를 처음에 매료시켰던 그 투자 근거 스토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인내심에 보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그러면 요즘 주가 부진하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1월에도 엄청난 베테랑들이 지속적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HP, 아마존, 구글 등 유명한 곳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뛰어난 사람들이 그 베테랑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는 양자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거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을 더 빨리 잘 확보한 곳이 유망할 수밖에 없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도 봤지만 핵심 인재 중에 퇴사자는 없다. 즉 뛰어난 기업에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모여서 덩치를 불리고 있다는 거는 또 얼마 전에 올해 목표인 35EQ도 1년 일찍 달성을 했잖아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내심에 대해 보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4불에서 6불에서 한 1년 정도 작년, 재작년에 횡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꽤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때 한 뭐 5,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계좌가 이 계좌입니다. 그래서 쭉 모아왔는데 평단가가 5.4불이고 뭐 지금 주가 부진하다 해서 10불 초반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수익률이 90%고요. 수익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시장도 중요하지만 종목이 중요하고 종목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상승하는 종목을 사도 투자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에서도 뭐 이렇게 반등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자만 잘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 법이 뭐냐? 내가 먼저 투자 철학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면 시장이나 가격에 흔들릴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는 거고요. 너무 과열돼서 올라갔다. 그러면 팔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심플한데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90%가 넘고요. 요거를 내재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1%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벌써 제가 아이온큐 집중 장기 투자를 시작한 지 2년 4개월, 5개월 정도 됐는데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2만 7천 주를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차가 되는 올해 한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서 뭐 4년 차인 2025년쯤에는 최고점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에 보답을 받을 수 있는가 지켜봐야겠지만 뭐 여기서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미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손절하고 헐값에 주식을 넘길 때 저는 오히려 기회를 보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 보시고 투자관을 바로 세우셔서 주식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이 외에도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은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라는 저의 개인 멤버십에서 공부를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성장하고 계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상세 설명 참고하셔서 합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